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2021학년도 2학기 여러분들과 사회복지 정책론 수업을 담당하게 된 노규환 교수입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교과목은 사회복지 정책론이고요. 수업은 3학점짜리 3시간 수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매주 목요일 3시부터 그 학교에서 만나뵐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잠깐 이걸로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이렇게 네, 사회복지 정책론. 네, 양성원에서 나온 사회복지 정책론이고요. 현혜성 씨가 2판으로 출간을 한 교재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책론이 제가 수업을 맡게 되면서 많은 교재들을 좀 검토를 하고 어느 걸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처음부터 정책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셨던 현혜성 씨가 쓴 책이 좀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이전에 그 다른 어떤 교재들보다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업데이트가 돼 있어서 제가 고르게 됐고요. 여러분들과 이 교재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평가 방법은요. 출석에 관한 부분, 출석이 20점, 그 다음에 시험, 시험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쳐서 약 60점, 30점 측에서 60점, 그 다음에 발표, 개인 발표나, 그 다음에 학교 수업에서의 대화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사이버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시고 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오시게 될 텐데요. 학교에서 진단평가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지금 녹음은 이제 전주에 올리고 있는 거여서요. 8월 30일부터 진단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버에 들어오셔서 개별 진단평가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어느 부분을 좀 더 준비를 더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학교에 수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진행 중에 이제 수업 진행 중이든 아니면 뭐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 있어 연락을 하실 일들은 아래 메일 주소로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연락을 주셔야 될 일이 있으면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제 연락처는 여기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백석톡을 이용해서 단체방을 이용하셔도 좋고 대화방을 통해서 1대1로 주셔도 좋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저보다도 더 학생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시리라고 보고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잘 참고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의 소식을 서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전화는 잘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전화를 좀 깜빡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전화를 주실 경우에 전화를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만약에 통화가 안 되면 뭐 문자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카톡이든 백석톡이든 어떤 메일이든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꼭 일과 중에 마무리 중에 체크해보고 연락드려야 될 일들은 다 연락을 드려서 의사소통이 잘 진행돼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수업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석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대면 수업보다도 온라인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지난 2020 학년도에도 그렇고 지난 학기에도 사이버 수업도 진행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컴퓨터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컴퓨터 뭐 전기적인 에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알 수 없는 에러로 수업이 다 종료가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든가 아니면 수업을 다 들으시고 학습 종료를 정확히 눌러야 되는데 그게 또 뭐 좀 잘 안 돼서 일어나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출석에서 좀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난 학기에도 몇 분 계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부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수업은 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였는데 이 수업을 사이버상에서 개인적인 업무
긴급한 일 때문에 뭐 수업을 다 못 들어서 그 다음 주에 듣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겨서 수업은 일정은 지키지 않았어도 다 들었는데 왜 결석으로 쳐주시냐, 출석으로 인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출석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 요즘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전산으로 기록들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출석을 온라인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좀 정확히 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출석 관리에도 좀 바쁘신 중에라도 꼭 신경을 좀 쓰셔서 출석으로 인해서 본인 성적에 아니면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를 특히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나 이제 기말 발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로 약속을 정한 시간 내에 그 기한 안에 맞춰서 좀 마감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좀 지켜주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팀별로 발표를 한다라거나 뭐 했을 때 팀을 이제 정해서 팀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이제 수업 학생분들이 같이 이제 팀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라 그러면 학교에 팀이 다 학교에 나오셔서 같이 발표도 하고 학우들과의 만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4단계, 3단계, 4단계여서 학교를 못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상황이 호전이 된다라 그러면 공식적으로 대면 수업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좀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욕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황을 보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학생 대표분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발표나 수업, 시험들은 학교에서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로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상황을 보아가면서, 코로나 상황 보아가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결정해서 학생분들한테 공지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감안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그러면 이제 2학년이시고 졸업반이시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사회복지 현장 실습도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사회복지라는 부분들이 과연 어떤 부분들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는 첫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경험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옛 글에 남아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고, 즉 옥 불탁불 성기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제 옛 저서에는 얘기나 학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불학 불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사 현장에 계셔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아니면 꼭 그 사회복지에 극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제 그 전문직에 물론 뭐 전문직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늘 자기 자신을 절차탕마하고 자기 어떤 전문 지식이나 학업의 기회를 계속 넓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되는 사회의 흐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하고 다변화되고 급속하게 변화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계속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보다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보다 전문가의 어떤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하고 스스로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학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까지 초중고에서 공부하셨던 것 누군가 가르쳐 주는 걸 어거지로 받아들이고 외우는 부분에서 이제 스스로
대학에 오셔서 스스로 학교 선택도 하고 학과 선택도 하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 선택도 하시면서 스스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서 공부를 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의 대화나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같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같은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나와 다르구나.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르구나.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그런 분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어울려서 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좀 더 확장된 시야 속에서 이 세상을 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자기의 인생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각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들이 바로 사회복지에서에 적용한다라 그러면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사정을 할 때 인테이크 접수하고 초기 사정을 할 때 그분에 대한 가계도라든가 생태도라든가 생태 체계도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다이어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 가족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다양한 시각에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올바른 개인 서비스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각들을 좀 갖출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대학을 졸업을 하면 이러한 그 습관들을 몸에 익히고 배워서 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도 그러한 생각들을 본인의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각도 받아들이고 타인의 다른 어떤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으면 그런 학업 습관들을 생활 습관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느낌이 좋아지는 기분이 좋아지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저 사람과 있으면 나 편안한 것 같아 편안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이런 얘기를 못했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를 서로 들어주고 또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 마음도 편해지고 그럼으로써 나도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고 정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묘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바로 그런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직종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꿈꾸는 사회복지 공동체, 복지 공동체, 그 다음에 복지국가, 복지로 충만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마하면서 스킬들을 배워나가면서 되어야 되겠다.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 사회복지나 사회복지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앞에 계시면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많은 선생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함께 있어서 좋은 사람, 함께 있어서 행복한 사람, 함께 있어서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세대의 자리매김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 문제를 다루시는 분들이시죠. 물론 사회복지의 대상이 다양하고 또 개인의 문제, 집단의 문제, 아니면 뭐 그보다도 지역사회의 문제, 아니면 또 우리가 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에 관한 부분, 또 행정에 관한 부분, 또 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한 부분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크든 작든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복지의 전공 방향이나 진행 방향들이 많이 바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다양한 현대사회를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 속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자살,
또는 인명경시 현상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커다란 사회 문제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의 국가죠. 부동의 1위 국가죠. 오죽하면 서울의 다리에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문구를 써서 다시 한번 그 생각들을 되돌려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문구도 기록을 해놓고, 또 그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압박감, 절망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문제들은 과연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설령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셔도 우리는 그분들에게 왜 손을 내밀어 줄 수 없는지, 주변에 누구라도,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어느 날 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밖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건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회 양극화의 문제죠. 빈익빈 부익부 뭐 이런 이야기, 흔히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의견에 있어서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있어서 양극단적인 진보와 뭐 보수의 어떤 시각들 아주 극렬하게 대립을 하게 되는 경우들에 있어서 국민적인 편가르기도 이루어지고 또 그 의견들이 대립이 통해서 그런 어떤 사회 문제들을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육에 관한 부분, 주택에 관한 부분, 뭐 다른 어떤 고용에 관한 부분, 노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 양극화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들을 다양한 어떤 사회 기제를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사회 양극화의 문제들, 또 사회 문제로 또 계속 볼 수 있는 게 인권에 관한 문제, 또 성차별에 관한 문제, 또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의 하나죠. 저출산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또 인권에 관한 문제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선진국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인권에 관한 부분들을 좀 올바르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그 분단국가의 특성상, 또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어떤 특성상 일제시대의 오랜 어떤 그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고요. 또 광복을 통해서 남북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 6.25 전쟁을 겪게 되었고, 그 전쟁 과정에서 오랜 시간 인권은 무시되고 성장이 우선이다, 고도 성장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자본주의 정책에 아주 충실하게 진행을 해 나왔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러면 그런 과정 중에서 성장 일변도의 과정 중에서 인권은 무시될 수 있다라고 반주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광주 사태라든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에 있어서 이제 민주화 운동 그 인사로서 대우받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어떤 그런 그 제도나 사회의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들, 또 이런 인권에 관한 문제를 떠나서 이제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성차별, 또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차별 문제, 또 낙인을 찍거나 아니면 차별적인 어떤 대우나 시선에 관한 문제들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에 관한 문제, 환경에 관한 문제, 주택에 관한 문제, 또 고용과 노동에 관한 문제. 바로 지금 이 교육, 주택, 환경, 고용과 노동에 관한 문제는 또 저출산의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 문제다라고 볼 수 있죠. 교육에 관한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좋은 상급 학교를 갈 수 없고, 좋은 상급 학교를 대학을 골라가지 못하게 되니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게 되고, 이 성인 과정에서의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는 과정 중에서의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어서 많은 사회 문제들이 되고 사회적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엔겔 지수 중에 하나죠. 식료품비에 대한 계산, 식료품의 그 구매 비용에 대해서 요즘 이제 그 식탁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빈곤층에서는
식탁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가계소득 지출이 식료품에 지출되는 비용이 더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유층에서는 예, 일정하게 그 선을 유지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혼자 밖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교육을 받는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빈곤층과 부유층의 교육의 격차가 더 커지는 어떤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발표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주택에 관한 문제는 실제 지금 젊은 청년층들이 서울에 집을 사시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쓰고 받고 계시는 월급을 약 한 30년 정도 모아야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통계 지수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과연 어떤 주택을 문제들이 심각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문제. 그 다음 고용에 관한 문제, 노동에 관한 문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관한 문제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시각을 좀 더 넓혀보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IT라는 국가는 점점 바다에 잠기고 있죠.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섬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에서 이쪽 보르네오 섬으로 옮기려고 발표를 했죠. 해마다 그 바닷물이 상승하고 장마기가 오면 시내 도심지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도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바로 환경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필리핀에는 쓰레기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이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 차관을 제공했던 나라거든요. 장충체육관이라는 체육관 아시나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많은 스포츠 게임들을 프로레슬링이라든가 권투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그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차관을 통해서 저희 나라에 지어줬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요즘의 현대에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살기 위해서 외국의 쓰레기들을 수입을 해서 자기네 나라에 적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바르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산처럼 쌓아놨죠. 그리고 그 쓰레기 산에서 생기는 갖은 오폐수와 가스들,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재활용 쓰레기, 폐병이나 어떤 그 돈이 될 수 있는 어떤 쓰레기들을 줍기 위해서 다른 마땅한 직업이 없으니까 빈곤층들이 모여서 또 다른 쓰레기 산 옆에 빈곤 마을을 형성을 하고 그 빈곤층 사람들이 그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그 쓰레기를 주워가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극악한 환경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빈곤과 질병에 관한 문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사회 문제로 만들어지고 있죠. 또 장애에 관한 문제, 선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동수단이 다양해지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후천적인 장애들이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에 하는 문제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전쟁과 기아에 관한 문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이슬람 국가가 미군이 철수하면서 IS라고 하는 탈레반에서 이제 이슬람 국가를 또 정권을 교체를 하게 있죠. 어제 뉴스에 우리나라가 이제 이슬람의 재건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엔의 요청으로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한국에 들어간 유엔 참여 재건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탈레반에서 IS에서는 적으로 간주를 하고 아주 굉장히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를 동원을 해서 그분들 약 340 몇 분을 한국으로 모셔오는 어떤 특수한 작전들을 수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국으로 와서 정착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신 거죠. 이러한 전쟁에 관한 문제는 전 세계 어디를 떠나서 저희도 6.25 전쟁을 겪어봤던 나라로서
그런 아픔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다시는 생기지 않아야 되는 어떤 문제고요. 우리 한반도에서. 또 우리가 지금 북한과의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중인 관계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전쟁에 발발할 수 있는 또 위험을 안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아의 문제. 배고픔 기아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익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EBS 방송이나 통해서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뭐 굿네이버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구호 단체들, NGO 단체나 NPO 단체들이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약 80억 인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상 많은 농토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 식량이 1년 동안 생산되는 식량이 전체 80억 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배분의 문제 아니면 뭐 재정적인 문제, 자본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자본 독식에 관한 문제, 이런 수익 추구의 문제들 때문에 아직도 많은 지구상의 많은 10%에 가까운 엄청난 인구가 배고픔과 기아에 허덕이는 하루에 한 끼조차 제대로 먹기 힘든 그런 어떤 기아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은 정말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회 문제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물론 수많은 사회 문제가 있으면 하나 더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전 세대 20대 전후반을 했을 때는 그분들을 이제 올해 88만원 세대, 이전에 X세대, 오렌지 세대, 뭐 Z세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88만원 세대라고 불렀죠. 한 달 월급에서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약 한 달 수입 88만원 세대. 그것도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하다 보니 88만원 세대가 주를 이루는 어떤 사회 세대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들이 지금 이제 사회의 주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노후의 준비라든가 아니면 그 건강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이럴 수 없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MZ세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요즘에 이제 많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욜로 문화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You only live once라 그래서 뭐 이제 한번 즐기고 사는 인생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미래보다는 현실을 더 즐기자, 현실에 좀 중심을 두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만 살고 가시는 게 아니라 계속 또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애 주기가 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그 현재 세대들이 현재 사회 문제들을 반응한 어떤 문제들로 표현되는 어떤 단어들이다. MZ세대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죠. 또 이러한 세대들의 문제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로 연결이 되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주택으로, 환경으로, 교육으로, 또 고용과 노동의 문제로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치밀하게. 그래서 현대사회는 어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문제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에서의 시각도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하나라 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의 문제까지도 함께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어야만 그분 클라이언트가 바로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변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회 문제로서 이제 사회 문제들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사회가 되었다. 이런 사회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 어떻게 점점 사람들에게 이롭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갈 거냐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 사회복지에 가지고 있는 큰 화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수업을 잠깐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2교시부터 좀 더 진행되는 문제를 가지고 사회복지의 어떤 시각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